이제 비춰지네. 흩어지는 내 화일 높이 날아오르니 역사의 바람 따라 운명이 흐르네. 검을 든 검술의 손에 피어나는 내 화꽃 한 줄기 빛을 따라 진실이 드러나네. 이번 영상에서는 툰스남 기준 화산기한 최고의 에피소드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웹툰 화산기한만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때 스포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도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상이기 때문에 웹툰을 보실 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툰스남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 첫 번째는 장일소 대 화산 오검 에피소드입니다. 사방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둘러싸인 곳에서 정파와 사파의 핵심 인원들이 한판 붙는 진짜 지리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빌드업부터 마지막 반전까지 진짜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일단 빌드업부터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화산파의 사업을 방해하는 수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수적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명을 제외하고 백천, 유이설, 백상, 윤종, 조걸, 당소서, 거기에다 해연까지 해서 이 인원들이 선두로 사건 현장에 출발을 하면서 이 에피소드의 빌드업은 시작을 하는데요. 청명이 늘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청명에게 조금의 쉬는 시간을 주고자 현종의 배려가 담긴 부분이고요. 청명은 후발대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사이를 못 참고 화산의 진산제자들은 수적들에 의해 위기에 빠지는데요. 청명이 오는 순간 완전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냥 수적들 다 작살이 난다라는 거고요. 아니, 방금 싸운 수적들은 화산파 사업을 방해했던 애들이랑 전혀 연관이 없어. 그냥 무관한 애들이야. 그래서 야, 안되겠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보자. 화산의 진산 제자들이 와있는 장강 근처에 있는 수로체 하나에 쳐들어 가보자 라고 해서 수적들 다 때려잡고 아주 사건 깔끔하게 해결을 합니다. 화산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수적들을 때려잡다가 수로체를 토벌한 건데요. 그런데 화산파가 장강까지 내려와서 양민들을 위해 수로체 하나를 화산파 단독으로 박살내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물론 정파의 명문 문파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찮아서 안 하고 있던 일을 저 멀리에 있는 화산파가 와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적들에게 납치됐던 일반 양민들에 의해 이 사건은 엄청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야, 저 멀리에 있는 화산파가 장강까지 내려와서 수적들 다 잡아주는데, 야, 도대체 정파를 대표로 하는 구파 일방이랑 오대세가라는 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냐. 양민들한테 받아 처먹은 게 있는데, 야, 걔네는 뭐 지들끼리 신선 노릇만 하고 있다. 정의로운 거 맞냐, 사실 약한 거 아니냐, 양심이 있냐 없냐, 막 이런 말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호의 최강이라고 하는 구파 일방의 소림, 게다가 무당, 오대세가의 선두에 서는 남궁세가, 거기에다 청성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수적 토벌에 나서는데요.
완전 개발에 땀나도록 고생해 가면서 수적들과 싸우는 와중에 화산파는 매화도라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81방과 5대 세가 애들은 욕먹으면서 개고생하고 있고, 화산파는 명성 날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981방과 5대 세가 애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제자들 다쳐가면서 수적을 때려잡다 보니까 결국 수로체 총대장 흑룡왕이 있는 수로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파들이 그곳으로 싹 모여들게 되는데요. 물론 화산파도 거기에 합류하지만 9파와 5대 세가에서 화산파는 좀 이번 사건에서 선빵을 날리셨으니까, 그래서 명성 날리셨으니까 막타는 좀 저희끼리 할 수 있게 좀 빠져주십시오, 배려 부탁합니다 라고 좋은 말로 설득을 해서 화산파를 제외하고 지들끼리 꾸역꾸역 흑룡왕 먼저 잡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사방이 절벽으로 막힌 곳을 막 뛰쳐 들어가는데요. 도착한 곳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방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도 없었던, 그 전에도 없었던 사파연합의 수장들과 부하들이 함정을 파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퇴로를 지키는 사람 없이 다 뛰어들어왔지, 사방에는 절벽이지, 완전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파 애들은 양심도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래서 절벽 위에서 폭약을 터뜨려가지고 절벽을 무너뜨리면서 엄청난 바위와 바위 조각들을 떨어뜨리고, 그 와중에 옆에서 잔인하게 활쏴대고, 그리고 기어 올라오려고 하면 뜨거운 기름을 부어버리지. 진짜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장로급이나 장문이급, 그리고 1대 제자들 중에서도 수준 높은 고수들 빼고는 완전히 다 죽게 생긴 아수라장이 연출되는데요. 앞으로의 정파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가 창창한 제자들이 싹 다 죽게 생긴 판을 장일소라는 인물이 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파의 장문인들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려는 그때 사파의 수계들이 위치한 반대편 절벽에서 화산파가 딱하니 등장을 하고, 폭탄을 터뜨려서 바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못하게 저지를 하고, 청명과 화산 오검이 사파연합의 수장인 장일소에게 절벽임에도 불구하고 일직선으로 미친듯이 달려드는데요. 와, 진짜 이 장면 웹툰으로 너무 보고 싶고 정말 소름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명은 바닥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제자들은 냅두고 일단 뛰쳐 올라와 이 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각 문파의 대표들이 미친듯이, 제자들 신경 안 쓰고 미친듯이 그 절벽을 날아오르면서 사파연합의 수장들과 각 문파의 대표들이 1대1로 맞짱을 뜨는 구도가 나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뜨거운 기름이 부어져 있는 그 절벽을 정파의 어린 제자들이 처절하게 기어 오르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장일소 대 청명을 포함한 화산 오검의 싸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에피소드이고, 화산파가 이 정파의 핵심 인물들이 있는 이 큰 무대에서 날아오르는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게다가 전투 마지막 부분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나고, 전투가 끝난 후에 장일소와 청명의 1대1 대화 또한 정말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아,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게 봤던, 최근에도 한번 다시 읽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다음 에피소드 소개하기 전에 제가 만든 화상귀한 주제곡 화상꽃 듣고 오겠습니다. 거물든 검소의 손에 피어나는 매화꽃, 한 줄기
빛을 따라 실이 드러나네. 흩어지는 멜과일 높이 날아오르니. 다음으로 툰쓰남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 두 번째는 남궁세가를 구하다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 진짜 미쳤습니다. 방금 소개한 장일소 대 화산오검 에피소드 바로 다음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거의 맞물려서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장일소와 5대1로 싸우고 나서 화산파의 약함을 화산파 인원들과 청명이 인정을 하고 화산파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문까지 하면서 수련을 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는 수련이나 단순하게 새로운 무공을 배우는 그런 단계의 수련이 아니라 청명이 사용하는 검술, 가장 실용적으로 적을 죽일 수 있고 전장에서나 쓰일 법한 잔인한 완전 리얼 100% 청명류 실전 검술을 2년 넘게 수련을 합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수련을 끝마치고 나온 화산파의 전 인원이 복귀하는 타이밍에 남궁세가가 사고를 치는데요. 흑룡왕이 점령하고 있는 매화도에 쳐들어가서 수적들을 토벌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타고 온 배들이 작살이 나고 섬에 갇히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남궁세가를 구하기 위해 981방과 5대세가도 막 급하게 모여들어서 강 건너편에 있는 남궁세가를 구하기 위해 경공수를 펼치면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 마침 그 타이밍에 사파의 미친 전략가 장일소가 대포를 장착한 배를 수십 척을 끌고 나타납니다. 아무리 무인들이라고 해도 물 위를 경공수를 펼치면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해도 대포를 마구 쏴버린다면 아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준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소림을 주축으로 강을 건너려고 모인 인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흘러갑니다. 남궁세가는 그 시간 동안 전멸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데요. 남궁세가의 가주인 남궁황이 목숨을 걸고 그의 아들 남궁도의를 겨우겨우 포위망 밖으로 살려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 남궁황은 목숨을 잃게 되고요. 만신창이가 된 남궁도의가 구파 일방을 지나쳐서 개방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화산을 찾아가서 화산파와 당가의 핵심 인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검을 지팡이 삼아 겨우겨우 비틀거리는 그 몸을 이끌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으면서 제발 남궁세가의 인원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요. 남궁도의의 그 모습을 보고 절대 구파일방과 5대세가를 돕지 않겠다고 했던 청명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번 일은 정말로 제자들이 죽을 수도 있고 제자들을 본인이 사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현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깊게 고민을 하고 남궁도의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현종에게 청명이 명대사를 날리는데요. 저는 장문인의 검입니다. 장문인께서 명한다면 저는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들이 진짜 너무 멋있는 대사고 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산의 모든 제자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현종을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서 있는데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현종은 결국 결정을 하고 남궁을 구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미친듯이 화산파와 사천 당가의 인원들이 매화도를 향해 달려가는데 진짜 이 장면 웹툰으로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다행히
맞지 않은 타이밍에 도착을 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단가와 화산이 강을 뛰어넘어 매화도에 도착을 하고 100년의 독을 품은 단가와 완전 리얼 100% 청명류 실전 검수를 장착한 화산의 인원들이 수적들을 완전 작살내고 박살내고 학살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만신창이가 된 남궁 도위가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 짜내서 길을 열고 살아남아있는 남궁새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 장면, 정말 미쳤습니다. 이 에피소드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전투 후반부에는 수로체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흑룡왕과 청명의 1대1 전투도 나오고,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또한 말도 안 되는 전개로 흘러갑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에피소드고요. 그 와중에 시원하게 처음으로 장일소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미친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만신창이가 된 남궁도위가 부탁하는 부분부터 해서 매화도에서 빠져나오는 그 장면까지 정말 몇 번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잠깐 숨 돌리는 타이밍으로 청명 테마 듣고 오겠습니다. 100년의 시간 아래 운명의 소리가 들려 후회하느냐 그래도 화산이니라 끝없는 후회 피눈물 흘리네 100년의 시간이 흘러 화산의 바람 속에 다음으로 툰쓰남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 세 번째는 항주 마화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진짜 역대급 에피소드입니다. 화산기한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나온다면 그 에피소드의 서막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에피소드인데요. 웹툰만 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화산기한 세계관의 최종 보스는 마교의 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천마의 최측근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인원들인 주교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주교 중 한 명과 그가 거느린 마교도들과 지대로 한바탕 싸우는 에피소드, 정말 재미있고 정말 중요한 에피소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정파의 미친도사 청명과 그의 주변인들, 그리고 사파의 정말 미친놈, 그냥 미친놈 사패련주인 장일소와 사패련의 핵심 인물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정말 다시는 볼 수 없는 장일소와 청명의 협공까지 볼 수 있는 정말 미친 에피소드라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냥 빌드업도 없어요. 그냥 다 때려 박아버리는 에피소드입니다. 사파 영역 안에 있는 항주라는 곳에 마교들 무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냥 시작되고, 사파의 무공으로는 상성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장일소가 냅다 청명을 찾아갑니다. 야, 도와줘라, 내가 한번 부탁할게. 주교라는 놈이 지금 거기 있다는데 나보다 네가 상성이 더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도와줘. 야, 그리고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도와줘 라고 그냥 혼자 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잘 들어. 네가 부탁을 해서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네가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나 혼자서라도 가서 그 새끼 잡을 예정이었어.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 그래서 언제 갈 건데? 다음날 아침에 갈 거니까 그때 봐 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청명 기준의 최정예 인원들 10명과 사패련의 최정예 인원들이 바로 그냥 출발을 해버립니다. 마교도들을 만나자마자 사파의 인원들은 우왕좌왕 하는데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면서 뭔가 분위기가 침체되려고 하는 순간 청명이 바로 마교도의 목을 팍 쳐버리면서 분위기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북해에서 있었던 마교도들을 상대해봤던
화산 오검들 역시 미친듯이 활약을 하고 마교랑 사파랑 상성이 좋지 않음에도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미친 존재감을 내뿜는 장일소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싸우다가는 끝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명이랑 장일소를 선두로 주교가 있는 곳으로 미친듯이 돌격을 하는데요. 정말 청명과 장일소 두 인물이 너무나도 섹시하게 느껴지는, 진짜 너무 재밌는 정말 미친 에피소드이고, 주교를 만났을 때는 청명이 그 주교의 기세를 보면서 와 진짜 과거에 나도 미친놈이었네, 저런 놈들을 잡고 다녔다고, 와 진짜 기가 찬다 라고 할 정도로 화산기안에서 주교는 정말 강력합니다. 청명, 장일소 그리고 화산 5검 말고는 근처에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 에피소드 역시 마찬가지로 전투의 마지막은 와 이렇게 끝난다고? 아 이렇게 흘러간다고? 라고 할 정도로 전투를 끝내고 복귀하는 과정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에피소드이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정말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최근에 만든 당보 테마 듣고 오겠습니다. 12개의 비도 속에 숨겨진 태상의 마음,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암조는 홀로 길을 가네. 12개의 비도는 바람 속에 흩어지네. 그의 손끝에 남은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이네. 다음으로 툰쓰남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 네 번째는 청진의 유해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소설 화산기한 독자들을 가장 많이 울린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시간대는 앞에 설명한 3개의 에피소드보다 더 이전의 시간대입니다. 제가 이거를 볼 때 새벽 12시에 조금만 보다 자야지 라고 했다가 새벽 3시가 넘게 소설을 보면서 막 꺽꺽대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인데요. 청명이 친형이자 거의 부모처럼 따르고 좋아했던 인물이 청문이잖아요. 유일하게 나를 친구로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대화가 통했던 인물이 바로 당보이고, 웹툰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말 화산파 안에서 친동생 같았던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물이 청진이라는 인물입니다. 100년 전 청명은 화산파의 인원들이 대부분 어떻게 죽었는지 두 눈으로 보았거나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진은 청문의 명령으로 작전 중에 실종이 됐고, 청명이 죽는 순간까지 다시 태어난 지금도 청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청진은 늘 가슴속에 품고 다녔던 비급서가 한 권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하신공 비급서입니다. 그런데 그 비급서의 흔적을 너무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고, 그때부터 청명이 뭐에 홀린 듯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비급서를 발견한 곳으로 찾으러 사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무 대책 없이 화산 5검과 그냥 마구잡이로 찾고 있는 겁니다. 며칠을 청진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청명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부상을 입고 이곳에서 혼자 죽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과거에 청진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형이 있는데 제가 죽기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녀석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 녀석을 아직도 못 찾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사 남아있는 것이 100골뿐이라고 해도, 아니 그 100골조차 으스러져서 가루가 되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청명은 찾아야겠다고, 반드시 내가 너를 알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꼭 찾아주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정신없이 청진을 찾는
너무나도 슬픈 에피소드인데요. 청명은 결국 청진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청진이 죽는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면서 본인은 죽더라도 본인이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이 비급서만큼은 화산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청명이 하게 됩니다. 청진은 늘 가슴속에 그 비급서를 품고 다녔고 전장에 나가는 순간까지 그 비급서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청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진은 내가 죽더라도 청명 사형이 이 비급서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은 겁니다. 왜? 이 절망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인물이 청명이고, 청명이라면 내가 내 목숨보다 이 비급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가슴에 품고 다녔기 때문에 이 비급서를 화산으로 보내려고 하는 나의 이 마음을 청명사형이라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청명사형은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설프게 구조 요청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마교도들에게 걸린다면 이 비급서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알기에 본인은 외롭게 죽더라도 비급서만큼은 마교도들에게서 지켜내려고 했던 겁니다. 구조 요청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확률보다 깊은 곳에 숨어들어서 이 비급서를 지킬 수 있는 높은 확률을 청진은 선택한 겁니다. 마교도뿐만 아니라 사파의 인원들도, 정파의 인원들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야겠다. 유일하게 화산파 인원들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청명사형만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숨어야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린 청명이 미친듯이 주변을 살피다가 결국 근처에서 화산파의 절벽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절벽을 보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정신없이 그쪽으로 걸어가는데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작은 굴이라고 생각되는 곳 앞에서 처음으로 청명이 무너져 내립니다. 흙을 파내면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내고 또 파내기 시작을 하고 절규하는 듯한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결국 아주 작은 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만나게 됩니다. 굴 가장 깊은 곳에 과부자를 틀고 있는 청진의 백골과 만나게 됩니다. 청명은 어깨가 형편없이 떨리기 시작을 하고 100년을 넘게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고 마는데요. 신음소리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면서 청진을 만지는, 너무나도 조심스레 청진의 유골을 만지는 청명을 보면서 정말 눈앞이 흐려지고 청명이랑 같이 꺽꺽대고 울었던 에피소드가 바로 청진의 유해 에피소드입니다. 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유해를 챙기는 부분, 그리고 사파의 영역에서 어떻게 벗어나오는지, 그리고 화음에 도착했을 때 청명의 감상, 그리고 화산파 대문을 열었을 때 상상도 못했던 반전까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웹툰을 보시면서 큰 감동을 받으실 수 있게 이 내용은 생략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유이설 테마 듣고 오겠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 검에 생명 걸었지만 완성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네. 슬픈 달빛 아래 검을 안고 울던 소녀, 아비의 혼을 담아 검을 피우려 하네. 짙은 가슴
툰스남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 마지막,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천하 비무대회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정말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소설 화산기한 독자들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가 바로 천하 비무대회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더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여태 설명한 이 4개의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웹툰으로 만나보시려면 엄청난 시간이 지나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진의 유의 에피소드도 한 3년? 4년? 정말 웹툰 팀이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준다고 해야 2년 뒤에나 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청진의 유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전에 설명드린 에피소드 3개는 뭐 거의 최소한 4년 뒤에 5년 뒤에나 나올 에피소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하 비무대회 이 에피소드는 곧 만나보실 수 있는 에피소드라는 게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4,000 에피소드 진행 중이죠.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 다음 에피소드가 운남 에피소드인데 그 다음 에피소드가 뭐냐? 바로 천하 비무대회 에피소드입니다. 화산기한 에피소드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의 에피소드가 바로 곧 나온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천하 무림 대회가 소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천하 비무대회라고 하지 않았어? 천하 무림 대회는 뭐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무림 대회는 뭔가 성적을 겨루거나 비무대 위에서 싸우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강호 전체에 있는 정파의 모든 문파랑 가문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현재 강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행사가 바로 천하 무림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무림인들의 큰 회의, 대회의라고 해서 천하 무림 대회가 1차적으로 열리는 거고, 이렇게 큰 행사가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몇 년에 한 번 혹은 몇십 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한 행사라는 겁니다. 야, 회의만 하고 헤어지기 너무 아쉬우니까 모이는 김에 향후에 정파 무림을 이끌어갈 후기 지수들의 비무 대회를 열어보자 라고 해서 천하 무림 대회가 1차적으로 열리고 번외 행사로 천하 비무 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하 비무 대회가 열리기 전에 장문인들과 가주들이 싹 모여서 소림의 장문 방장의 진행하에 중요한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천하 비무 대회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배경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천하 비무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화산파는 운남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화산파의 전 인원이 혼원단을 섭취하고 한층 더 잔인하게 업그레이드된 청명 특훈이 무려 6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산적들을 비주얼로 씹어먹을 수 있게 성장시킨 화산의 제자들을 이끌고 화산파는 소림으로 향하는데요. 혈기왕성한 강호의 후기지수들이 모인 곳에서 화산파가 도착했는데 조용하면 화산파가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던 장문인들과 가주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화산파 인원들은 청명을 선두로 타 문파 인원들과 패싸움을 시원하게 한바탕 진행을 하고, 장문 방장이 와서 말리면서 그냥 시작부터 우당탕탕 거리면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는 에피소드이고요. 예선전에서는 화산파 인원들이 타 문파 애들을 그냥 두드려 패면서 박살을 내면서 야, 애들 왜 이렇게 약하냐 하면서 미친듯이 활약을 합니다. 본선에 가서는 정말 오랜만에 백천과 짐금룡이 비무대 위에서 만나고, 그 전에 사석에서는
백천의 아버지인 진초백이 백천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본선 비무대 위에서 오랜만에 이송백과 청명이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백천 다음으로 좋아하는 인물인 남궁도의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천년소림이 낳은 희대의 천재 청명 기준에서 최상위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괴물 등급에 속하는 인물 혜연이 등장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화산파의 주요 인물들이 얼마나 잘 성장을 했는지 보여주고 결승전에서 청명의 진심 어린 분노가 웹툰 기준으로 최초로 폭발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천하 비무대회 에피소드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화산기한 최고의 에피소드 5가지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개 에피소드 말고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만인방 에피소드, 유이설의 아버지 에피소드, 무당과의 비무, 저 매화검전 아닌데요 등등 재미있고 감동스럽고 속 시원하고 너무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툰스남 기준으로 전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에피소드 5개를 추려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화산기한 스페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 매방만 하던 날들 어두운 골목 끝에서 나는 길을 잃었네. 흐린 달빛 아래 스승의 손을 잡고 굳어버린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내렸네. 가려운 그 끝에 피어난 매화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영혼이 서렸네. 검의 길을 따라 나의 운명 밝혀지리라. 가시밭길을 헤치며 나는 길을 찾으리라. 매화여 매화여 그 고운 빛을 지켜라. 눈물 속에 피어난 꽃 영원히 시들지 않으리. 검의 끝에서 피어난 진실 100년이 흘러도 빛나리라. 바람이 분다 지나간 시절의 한숨처럼 나의 손에 쥔 이 검 무겁게 가슴을 누르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피어나는 매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힘을 얻으리. 스승의 말이 메아리치네. 바람 속에 섞여 흔들리는 맘속에 피어난 매화는 검의 길을 밝히리라. 그 진실 향해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세상을 비추리라. 매화여 매화여 그 고운 빛을 지켜라. 눈물 속에 피어난 꽃 영원히 시들지 않으리. 검의 끝에서 피어난 진실 100년이 흘러도 빛나리라. 하늘 아래 달이 빛나듯 욕심과 탐욕 속에서 네가 빛나리라. 어둠 속에 피어나는 매화는 빛나고 주위 속에 피어난 매화는 향기롭다. 매화여 매화여
주여 그 고운 빛을 지켜라. 눈물 속에 피어난 꽃 영원히 시들지 않으리. 검의 끝에서 피어난 진실 흑년이 흘러도 빛나리라.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금의 화 영원하리. 백년의 세월 지나 화산의 그림자 속에 검 끝에 피어난 매화 달빛에 비춰지네.